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민입니다. 불한다 불어한 국어 까불지 마 this is my tongue 올해 저는 제 주변의 몇몇 관계에 제가 직접 잠시 쉼표를 찍었어요. 네, 오늘도 시작부터 꽤 진지하죠. 저는 사실 사람 사이의 일에 너무 빨리 끝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내다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멀리 두었거나 잠시 멈춰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제가 선택한 일이었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컬이었어요. 근데 내가 원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해서 마음까지 덜 아픈 건 아니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친구를 만나서 와인 한 병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즘 관계에 대해 느끼는 마음을 조금 얘기했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알려줬어요. 시절 인연, 친구가 대략 2년에도 때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해줬어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제가 이미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에 가면 이건 좀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역시 찾아봤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만나면 이상하게 뜻보다 먼저 왜 이런 뜻이 됐지가 궁금해져요. 그래서 한자를 하나씩 보다 보니 시절 인연은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재밌는 말이 됐어요. 시절 인연은 한자로 그대로 시절 인연이라고 읽어요. 먼저 시는 때를 뜻해요. 절은 원래 맞이나 구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한식이나 절기라는 의미도 생겼어요. 그래서 시절은 어떤 때, 어떤 시기를 말해요. 근데 제가 특히 재밌었던 건 뒤에 있는 인연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인연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부터 생각했거든요. 근데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였어요. 이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고 연은 그 원인이 실제 그 결과로 이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에요. 이걸 설명할 때 씨앗의 비유가 정말 이해하기 쉬웠어요. 씨앗이 인이라면 물과 햇빛, 흙과 온도 같은 것들이 연이에요. 씨앗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싹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씨앗도 있어야 하고 필요한 조건들도 만나야 하고 그 모든 것이 무르익을 시간도 필요해요. 바로 그 시간까지 들어간 말이 시절 인연이었던 거예요. 원인이 있다고 해서 어떤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들이 모이고 때까지 무르익어야 비로소 결과가 나타난다는 생각이에요. 이걸 알고 나니까 시절 인연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운명적인 말처럼 느껴졌어요. 원래부터 어딘가에 내 인연이 정해져 있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어떤 가능성이 이미 있어도 원인과 조건과 때가 함께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시 사람 관계를 생각하게 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 좋은 인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삶을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인지까지 모두 인연의 일부일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같은 사람이어도 어느 시절에 나냐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 나는 마음의 여유도 많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공간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시기에 나는 상처나 불안, 피로, 두려움 같은 감정에 여러 겹에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같은 사람 만나도 전혀 다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상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때가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말도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때가 안 맞았다는 건 단순히 운이 나빴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그 인연이
이루어질 조건들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서로 잘 맞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내가 그 관계를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상대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둘 사이에 가능성이 있어도 그 가능성이 관계가 되기 위한 조건까지 항상 함께 있는 건 아닌 거죠. 저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주는 이 관대함이 좋았어요. 사람을 너무 빨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지 않고 그때 우리는 그냥 서로 다른 상태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의 관대함에도 작은 경계선 하나는 그어두고 싶어요. 사람도 마음도 상황도 시절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까지 계절 따라 막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고 나쁨이라는 딱딱한 말을 때로는 서로 다르다라는 말로 조금 부드럽게 바꿔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해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까지 같이 휘어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존중이나 정직함, 신뢰, 자유, 책임처럼 제가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저는 그걸 단순히 시절이 안 맞았다는 말로 예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적어도 저에게는 시절 인연이 모든 관계를 붙잡게 하는 말도 아니고 모든 관계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떤 관계가 끝나거나 멈췄을 때 꼭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멈춰둔 관계들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아이고 감자야. 잘 자고 있네. 푹 자고 있네 우리 감자. 그 관계들이 멈췄다고 해서 그 안에 있었던 좋은 순간이나 의미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 전체를 함께 하지 않아도 한 시절에 나에게는 충분히 중요한 인연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멀어진 사람이 다른 시절에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금의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계에 너무 빨리 마침표를 찍고 싶지 않은가 봐요. 다만 지금 이 시절의 나에게 필요한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거죠. 시절 인연을 발음이 어렵다. 시절 인연을 알고 나니 올해의 몇몇 관계들이 조금 덜 실패처럼 느껴졌어요. 아픈 건 여전히 아픈데 그 아픔을 바라보는 모양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인연은 누구를 만났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절에 내가 어느 시절에 그 사람을 만났느냐의 문제인지도 몰라요. Voil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 머리 바국이네. 여러분한테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혹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절과 조건이 달랐던 인연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얘기들 항상 궁금해요. 나눠주세요. 오늘도 제 얘기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아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최대한 시원한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불 한 당 불어 한 국어 까불지 마 this is my tongue 불 to the hand to the down 뜨겁게 gonna spit my 불 베베 감당할 수 있게